306번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풀었던 빈칸 문제랑 비슷하네. 그러면 비슷한 마인드 가지고 접근해보자. 가나다에 맞는 빈칸만 잘 채우자 라는 생각이니까 문제 쭉 읽다 보니까 뭐 중요한 정보 요 정도인 것 같은데, 뭐 이거 수열 A에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써있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빈칸이 뚫려있지 않잖아. 그럼 그런가 보다 하면 돼.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지. 그러고 빈칸 바로 앞에 문장 이었으니까 한번 읽어봤고, 우리 빈칸 문장 한번 잘 읽어보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그대로 있네. 그럼 얘가 그냥 d였다는 거지.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a1분의 a3이 16이어야 된대. 그러면 2분의 d가 어차피 다 공통일 테니까 날라가지 않을까? 그럼 남는 것만 써보면 a1분의 a3은 이 뒤에 있는 2의 모시기 제곱 빼기 2의 모시기 제곱만 남겠지. 그러면 a1일 때는 2의 a2 제곱 마이너스 2의 a1 제곱 분의 얘는 2의 a4 제곱 마이너스 2의 a2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이게 얼마여야 된다? 이게 16이어야 된다. 요 소리야. 괜찮지? 그러면 이거 분자 어쨌든 이거 계산해야 되니까 이거 일로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얘가 뭐 16이 2의 4제곱이니까 지수법칙까지 한번 우리가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지?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식 쓸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써볼게. 2의 a 4제곱 마이너스 2의 a2 제곱은 이거 각각 요렇게 곱하기 빼기 요렇게 곱하기 하면 되겠지. 써보면 2의 a2 플러스 4제곱 마이너스 2의 a1 플러스 4제곱, 이렇게 쓰고 보니까 혹시 짝과 쌍이 딱 맞춰졌다는 생각이 들어? 무슨 소리냐면 이거 3인데 왜 2가 됐지? 이거 혹시 3이지? 그치? 요래야 짝과 쌍이 딱 맞지. 얘와 얘가 공차 딱 2개 차이고 얘랑 얘가 딱 공차 2개 차이야. 근데 하필 둘 다 파란색끼리의 차이값도 4, 분홍색끼리의 차이값도 4. 그럼 그 뜻은 뭐겠어? 4가 공차 2개라는 뜻이구나. 즉 공차는 2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구나. 요거를 파악할 수 있으면 가 채웠지. 공차 물어봤으니까 가에 들어갈 값은 2가 될 거다. 어렵지 않지? 지수법칙만 잘 한번 써준 거야. 그 다음에 수열 AN의 일반항은 또 다음과 같이 물어봤네. 그럼 결국 EN 플러스 모시기가 되겠지.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 정보가 주어졌나 봤더니 첫째 항 정보가 첫 번째 여기 써있네. A1은 1이다. 그럼 그거 만족하기 위해서는 식이 2n-1이어야겠지. 이렇게. 그럼 나식도 채웠네. 마지막 라지 AN 찾아달래. 라지 AN은 2분의 1 곱하기 D 곱하기 2의 A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AN 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D가 1로 사라지겠지. 남는 것만 써보면 2의 E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EN 마이너스 1제곱, 요게 그대로 다에 들어갈 정답이 되겠지. 그럼 가나다 다 찾았네. P 플러스 F2분의 G4 구해달래. 그럼 2 플러스 F2는 3이겠지. G4는 2의 9제곱에서 2의 7제곱 빼달라는 것 같은데. 그럼 2의 7제곱의 공통이니까 묶어내면 2의 7제곱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 쓸 수 있는 거 맞지?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3이니까 약분되지. 2 플러스 2의 7제곱이 정답이겠네. 계산하면 130이 되겠다. 따라서 정답 5번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빈칸, 어렵지 않은 빈칸이었으니까 한번 다시 스스로 잘 복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갈게. 307번 문제부터 읽어보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구간 0,1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대. 이 말뜻을 해석해봐. fx는 1 또는 3인 거야. x가 1이면 1이고 x가 0과 1 사이 값이면 3이라는 뜻인 거지. 오케이. 그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1은 fx를 만족시킨대. 그럼 우리 이 표현 꼭 기억하자 그랬지? 이거 어디서 나왔었냐면 우리 삼각함수 배울 때 처음 나왔었어. 왜? 삼각함수가 우리 대표적인 주기함수니까. 그치? 그래서 이게 우리 주기함수의 표현이었던 거 기억나지? 그리고 주기가 얼마인지 1인지도 우리가 찾아줄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fx는 주기가 1인 함수였던 거야. 그럼 이거를 연장해서 생각해봐. 봐봐. fx에서 x가 0과 1 사이면 3이지. 그치? 그럼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한번 쳐봐. 그럼 f 알파가 3이었던 거야. 그럼 f 알파가 3이니까 f 알파 플러스 1도 3인 거야. 그럼 알파 플러스 1은 어디에 속할 수밖에 없냐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마찬가지로 f1이 1이니까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f2도 1인 거지. 그치? 그래서 f2도 2. 그럼 마찬가지로 또 여기 사이 어떤 값 베타라고 생각하면 대입하면 또 그 다음 범위는 3부터 2부터겠지. 2부터 3까지 이렇게 잡히지 않을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주기함수니까 x가 3일 때도 1이지 않을까? 요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 이거는 우리 이거의 규칙을 찾을 수가 있게 돼.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한번 다시 써볼게. fx는 값은 똑같아. 3 또는 1이야. 근데 뒤에 조건을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x가 정수가 아니면 무조건 3이고 x가 정수야. 즉 1, 2, 3 그런 자연수 값이야. 그러면 무조건 fx 값이 1이라는 거지. 이렇게만 크게 파악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규칙이 이거니까 x가 1, 2, 3, 4 점점점 자연수일 때만 fx 값이 1이고 나머지 전부 다 3이니까 우리 요 정도로 fx의 규칙을 좀 간략하게 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다가 이걸 이제 마지막 계산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지. 근데 이걸 계산하는 방법에 우리 공식이 존재하나? 공식 전혀 존재하지 않지. 따라서 어쩔 수 없어. 시그마니까 직접 1항, 2항, 3항, 점점점 20항까지 쓴 다음에 직접 더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야. 그게 잘못된 풀이가 아니고 그게 정석 풀이라는 거야. 왜 이거는 당연히 나열해서 풀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 이해해야 돼. 그치? 그럼 지금 누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fx에 대해서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지금은 루트 k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인 거 맞아? 루트 k가 뭐? 정수일 때와 정수가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케이스 분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루트 k가 정수, 즉 지금은 양의 정수니까 자연수겠지. 이런 케이스가 있겠지. 그럼 이때는 k 값이 이미 정해져 있지. 1부터 30까지니까 제곱수들만 찾아주면 되지. 1, 4, 9, 16, 25 이렇게까지 있겠네. 그럼 전체 k가 20개인데 20개였구나. 이렇게 전체 k가 20개인데 k가 이거 1, 4, 9, 16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k는 무조건 루트 k 값이 정수가 아닐 거야. 맞지? 그러면 크게 이 네 가지가 한 팀, 나머지 16가지가 한 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팀은 팀끼리 더한다. 요 생각. 그러면 1, 4, 9, 16이 한 팀이니까 이때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 이때는 3분의 k는 다 바뀔 거야. 1, 4, 9, 16으로. 하지만 f 루트 k는 무조건 1이라는 거지. 맞지? 1 곱하기 k로 바뀐다는 거지. 근데 k가 1, 4, 9, 16이니까 요 뒤에 1일 때 더하기 4일 때 더하기 9일 때 더하기 16일 때 이렇게 바꾸면 괜찮지 않을까? 그치? 이거 계산해주면 30이지. 그래서 3분의 30해서 10. 두 번째는 나머지 모든 케이스. 나머지 모든 케이스는 뭐라고? f 루트 k가 무조건 3이라고. 그럼 약분하면 무조건 뭐 나오겠어? k 나오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1, 4, 9, 16을 제외하고 나머지 16가지의 숫자를 그냥 더하겠다는 뜻이야. 맞지? 일반항이 k니까. 그러면 16가지 더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럼 진짜 일일이 더해야 되잖아. 그럼 이때 우리의 묘수를 하나 쓰는 거지. 뭐냐면 그냥 1부터 20까지 모든 k를 그냥 1부터 20까지 다 더한다 생각해. 거기서 우리가 필요 없는 1, 4, 9, 16을 서로 더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게 되면 남은 16가지의 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훨씬 좋은 게 우리 이거는 공식으로 알고 있고 얘는 간단한 값이니까 16가지의 합을 훨씬 편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이거 대입해주면 공식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항의 개수 플러스 1, 그리고 뒤에는 빼기 30이었겠지. 이렇게 210에서 30 빼니까 180. 정답은 180에다가 10도 하니까 190.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180 쓰면 안 되고 아까 썼던 10 까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190 만들어주면 된다. 끝. 괜찮지? 넘어와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fx의 규칙만 한번 잘 찾아보겠다. 그리고 각각 팀을 나누겠다. 마지막 요거 1, 4, 9, 16 제외한 나머지 16가지의 숫자의 합을 어떻게 간단하게 써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만 잘 해주면 문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넘어와서 308번 또 한번 같이 봐보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d의 값의 합을 구해달래. 오케이, 일단 공차가 d인데 그 d가 무조건 자연수인가 봐. 오케이, 자연수 조건은 언제나 중요한 조건이니까 체크해두고, 그 다음에 가조건 읽어볼게. 절대값 am은 절대값 am 플러스 3인 자연수 m이 존재해야 된대. 오케이. 그럼 일단 이렇게 생각해봐. 절대값이니까 케이스는 네 가지야. 뿔뿔, 뿔마, 마뿔, 마마. 근데 둘이 부호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말이 될까? 공차가 자연수잖아. 그럼 분명히 등차 수열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거나 감소하는 형태라는 뜻이야. 근데 m일 때와 m 플러스 3일 때가 똑같을 수 있냐는 거지. 없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똑같을 수 없네? 그럼 둘은 누가 플러스 누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부호가 다르구나, 요 생각을 해줘야 돼. 맞지?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냥 하나 예시로 그려보는 거야. 이게 정답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뭐 예시로 여기가 am, 여기가 a, m 플러스 3일 수도 있고, 예시니까 두 개 다 그릴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색깔 주면 또 오해할 것 같은데. 둘 다 색깔 주자. 그러면 오해 안 하겠지. 이게 정답이라는 뜻이 아니야. 둘 중 뭔지 난 몰라.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런 식의 케이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a, m이 양수고 a, m 플러스 3이 음수인 케이스. 요 둘 중 하나라는 거지, 확실하게.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인 관계니까 둘 중 뭐가 되더라도 am 플러스 a, m 플러스 3은 반드시 0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등차 중앙에 의해서 이게 2 곱하기 a의 m 플러스 1.5라는 거 이해될까?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 그치? 우리 이제 뒤에 항의 번호 자연수에서 확장시켰었지. 실제로 이 수열값이 존재할 수는 없으나 이 등차 수열이 무조건 일직선 위에 1차함수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저기에 해당하는 값을 배정해 줄 수는 있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면 돼. 찍을 수 있잖아. 여기가 m 플러스 1.5라는 뜻이잖아, x가. 그치? 괜찮지? 그러면 a, m 플러스 1.5항이 0이라는 뜻이니까 이거 우리 한번 식으로 써볼게.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고 공차가 d니까 a, m 플러스 1.5항은 잘 생각해봐. 첫째 항인 마이너스 45로부터 공차 몇 개만큼 더한 거냐면 n 플러스 0.5만큼 더한 거지. 이렇게 d, 이게 얼마다?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괜찮을까? 오케이. 그럼 분수식이니까 양변에 2 곱하고 마이너스 45도 우변으로 넘길게.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2m 플러스 1 곱하기 d는 90이라는 계산값이 된다는 거지. 신기하지? 이렇게 쓰고 나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거야. 나조건도 봤더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부터 n항까지의 합이 그냥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고만 나와 있어. 그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지. 미지수가 두 개일 때. 하지만 이 미지수 두 개에 아주 치명적인 조건들이 각각 붙어있지. m도 뭐? 자연수. d도 뭐? 자연수. 그럼 조건은 하나지만 자연수 조건이 붙기 때문에 우리 이거 무슨 형태라고 그러지?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의 형태니까 이거 조합을 잘 짜면 가능한 m하고 d의 값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돼? 조합 한번 짜보자. 2m 플러스 1은 무조건 홀수지. 그럼 홀수 곱하기 d에서 90을 만들어야 돼. 그럼 가능한 홀수들 생각해보자. 일단 첫 번째 3 가능할 것 같은데, 맞지? 그 다음에 5 곱하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 7은 안 되지, 9는 되지, 11 안 되지, 13 안 되지, 15 되지, 17, 19 다 안 되고 21 안 되고. 인수분해하는 게 빠르겠네, 그치? 90 인수분해하면 9 곱하기 10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인데 홀수 만들려면 홀수끼리의 곱으로만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1은 당연히 안 되고 최소 3부터니까 3, 5, 3의 제곱, 3 곱하기 5, 마지막은 3의 제곱 곱하기 5밖에 없겠네. 이렇게 5개의 케이스가 가능하겠다. 그럼 각각 어울리는 D값을 만들어줄 수 있겠지? 30, 여기는 18, 여기는 10, 여기는 6, 여기는 2. 이렇게. 괜찮지? 그런 다음에 우리 아직 안 쓴 조건이 나 조건이니까 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만 찾아주면 될 거야. 그럼 우리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인 건 고정돼 있고, 지금 공차가 30일 때, 18일 때, 10일 때, 6일 때, 2일 때, 이렇게 크게 5가지의 케이스가 된다는 거지. 그럼 각각 1부터 n항까지 합이 모두 마이너스 10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는지를 일단 체크해 보자고. D가 30일 때 먼저 한번 해볼까? 그러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지. 그럼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5야. 세 번째 항이 15야. 그 다음 항이 또 45야. 이게 점점점 가지 않겠어?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SN이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면 무조건 나를 만족시키는 거 아니야? 즉 얘의 최소값만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고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보다만 크면 된다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는 S100, S1000을 찾을 필요 없이 S2까지만 찾으면 된다는 거지. 왜냐면 S2일 때가 최소일 테니까. 그럼 S2가 최소인데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45에다가 마이너스 15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60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00보다 큰 거 맞지 않아? 그럼 가능하다는 뜻인 거네. 그럼 D가 30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요것만 해주면 돼. 쉽지? 두 번째 때도 해볼까? 마이너스 45 거기다가 18만큼 더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27 되겠지. 18만큼 더하면 마이너스 9 될 거고, 그 다음 18만큼 더하면 양수값 되니까 여기서 스톱. 이때가 최소겠지. 끝. 이 세 개 더해봐. 대충 더해도 100은 안 넘지? 따라서 가능. 마이너스 100 안 마이너스 100보다 안 작지? 나는 숫자로만 봐서. 그러니까 숫자의 합이 100보다만 작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음수로 쳤을 때는 값이 큰 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전부 그냥 숫자의 합으로 퉁칠게. 10일 때도 해볼 건데 칸이 조금 부족해 보이니까 좀 넓히자. 이렇게 10일 때 마찬가지로 해볼 거고 미리미리 칸 넓히자. 그러면 마이너스 45, 그 다음이 마이너스 35. 약간 처음으로 간당간당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 여기까지. 그 다음부터 플러스 5니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지. 여기까지 합이, 숫자의 합이 100보다만 작으면 돼. 체크해볼까? 이렇게 나오면 80. 벌써 넘어버리네. 그치? 그래서 10일 때 안 돼. 그럼 잘 생각해봐. 10일 때 안 되면 6하고 2일 때 해볼 필요가 있을까? 6하고 2는 이게 더 촘촘한데? 그 음수가 더 많을 텐데? 그럼 45에 가까운 숫자들이 더 많이 더해질 텐데? 절대 안 된다는 거지. 해볼 필요도 없어. 10에서 안 되니까 6, 2는 바로 쳐내면 돼. 그래서 가능한 게 30하고 18밖에 없어서 둘이 더해주면 모든 D의 값의 합은 48이 될 수밖에 없다. 정답. 끝. 엄청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은데 나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여기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마인드 되게 중요하고, 부정방정식이라는 형태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거든. 뭔가 조건이 부족해 보여서 그 다음 번부터 손이 안 움직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정방정식을 해결해야 된다 라는 좋은 문제니까 꼭 다시 풀어봐서 잘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넘어와서 309번, 310번 마찬가지로 또 한번 해보자. 309번.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가조건 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AK가 17N이어야 된대. 오케이. AN이 지금 등차 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들지. 그냥 1항부터 2N항까지의 합이 그냥 17N이다 라고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나조건은 절대값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2N-1이 돼야 된대.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A2의 값을 9라고 확실하게 줬네. 그리고 마지막은 1부터 10까지 A2N의 값, 즉 A 짝수항들의 합을 구해달라는 뜻인 거지. 맞지? 가조건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 유형 기억나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얘를 크게 S, EN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S, EN이 17N이다를 준 거니까 우리 N자리에 1부터 집어넣어 볼까? 그러면 A1 플러스 A2는 1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A2가 9니까 따라서 A1은 8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괜찮? 그 다음에 우리 SN 빼기 SN-1을 해서 AN 찾았던 거 기억나지? 지금도 마찬가지. 요 일반항인 AN을 만들고 싶다는 거야. 그럼 요거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요거에서 아니다. 조심해야겠지. 이게 SEN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자, SEN에서 N 대신에 N-1을 대입하면 EN-1이 되는 게 아니라 EN-2 되잖아. 이렇게 세트로 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SEN은 17N이고 여기서 N 대신에 N-1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식이 써지는 거지. 그럼 계산하면 17이라는 뜻이야. 요게 괜찮지? 그리고 당연히 EN-2가 정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다음이 성립하겠다. 그러면 1항부터 2N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2N-2항까지의 합을 빼게 되면 결국 뭐가 남게 되냐면, 이게 누구랑 똑같냐면 A 2N-1 플러스 A 2N과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똑같이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조합해보면 A 2N-1 플러스 A 2N은 17로 일정해야 된다. 단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괜찮을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합이 17로 일정해야 되네. 그럼 직접 이 규칙을 가지고 항 몇 개를 찾아보면 규칙이 좀 보일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지금 A1, A2 값을 알잖아. 무슨 뜻이냐면 직접 해볼게. 얘가 8, 얘가 9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A3은 어떻게 돼야 돼? A2랑 A3랑 더해야 되는데 2 집어넣으면 A3과 A4의 합이구나. 요렇게. 맞지? 요렇게 합이 항상 17이어야 된다는 거지. 맞지? 그럼 요렇게는 규칙이 잡히는데 얘네들의 규칙이 필요하네. A2와 A3 사이에 지금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맞지? 그럼 그거를 우리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아직 나조건 쓴 적이 없네. 맞지? 그럼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절대값 A2-A1이 1이다. 둘의 숫자 차이 1인 거 확인되지? 맞네. 그럼 2 집어넣으면 규칙이 하나 또 나오겠네. A3 마이너스 A2가 얼마다?
3이다. 즉 숫자 차이가 3이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3보다 클 수도 있고 3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9라는 기준값의 기준으로. 맞지? 그러면 얘네 둘의 합이 항상 17이어야 돼. 그럼 얘는 5가 돼야 되고 얘는 11이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나 조건 만족시켜야 되지 않겠어? 나 조건이 뭔데? 절대값 A4 마이너스 A3이 얼마? 5다. 요거 만족시켜야 되는 거지. 맞지? 이것도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러면 차이가 5 만족되는 게 누가 있어? 60일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불가능했던 거야. 아, 무조건 60일로 가야 되구나. 그럼 그 다음 생각해봐. A5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A5는 요렇게 더해서 또 17이 돼야겠지? 아니지. 3 집어넣었을 때 A5하고 A6 요렇게 더했을 때 17이 되는 거지. 아, 여기 한 칸 건너 합이 17이구나. 요 관계구나. 그치? 그럼 또 요 사이에 관계가 필요하겠지. 그럼 또 여기다가 n자리에 4를 집어넣으면 둘의 숫자 차이가 7만큼 나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11로부터 숫자 차이가 7만큼 나려면 4이거나 18이거나 이렇게겠지. 근데 합이 17이려면 마이너스 1이거나 합이 17이려면 13이어야 돼. 맞지? 근데 얘네들끼리의 차이는 또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18하고 마일은 또 안 되는 거지. 그럼 또 4하고 13이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규칙이 보일걸? 짝수끼를 한번 모아서 봐봐. 9, 11, 13. 이거 홀수들의 합이라는 뜻이야. 근데 9부터 시작되는. 맞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아, A 짝수항들을 모아보면 첫째 항이 9고 그 다음에 공차는 어떻게? 2인 등차수열인 거지. 그래서 2 n-1이다. 2n 플러스 7이다. 이렇게. 이것만 결론을 내게 되면 정답 구할 수 있겠지. 시그마 1부터 10까지였지. A 2n은 그대로씩 집어넣어주면 2n 플러스 7이지. 원하는 대로 계산해도 돼. 공식 이용한다고 치면 이렇게 될 테니까 계산하면 180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 180 내면 돼주는 문제. 그치? 분명히 해보면, 직접 트라이 해보면 분명히 규칙이 보인다는 뜻이야. 규칙 안 보인다고 손 놓고 있으면 절대 못 풀어. 안 보일 때면 더더욱 직접 하나씩 나열하면서 규칙을 찾겠다는 마인드가 필요해. 알겠지? 이렇게 해서 직접 찾아주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좀 처음 이런 유형을 봤다면 좀 어색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충분히 적응하면 어렵지 않은 유형이니까 이런 문제 좀 많이 접해봤으면 좋겠다. 괜찮지? 이것만 좀만 정리하고 넘어갈게. 여기도 칸이 좀 오케이. 310번 문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자.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겠대. 등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네. 그럼 SN은 반드시 우리 2차 함수다 라고 생각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지? 게다가 등차 수열이니까 첫째 항이 무조건 0, 아니 그 상수항이 무조건 0인 2차 식이다 혹은 2차 함수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러고 나서 가족권을 봤더니 SN은 n은 7, n은 8에서 동시에 최소값을 갖는다는 뜻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어떻게 n은 7, n은 8에서 동시에 최소값을 갖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최소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프 자체가 아래로 블록해야 될 것 같아. 맞지? 그 다음에 7하고 8을 동시에 최소값을 가질 수 있었지. 어떻게 됐으면? 이렇게. 축이 자연수가 아니면 여기 7, 여기 8 뜰 수 있으니까 모든 자연수정들을 찍어봤을 때 가장 SN이 작을 수 있는 건 7하고 8 동시에 뜰 수 있는 거지. 그리고 7하고 8이 이렇게 같은 라인에 뜬다는 뜻은 우리 A8이 0이라는 정보도 사실상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아래로 블록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반드시 최고차항 계수랑 똑같은 부호인 공차 또한 양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다. 그치, 우리 앞에서 많이 반복했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절대값 SM과 절대값 SEM이 162로 똑같은 자연수 M인데 M이 8보다 크대. 즉 요 지역에 SM은 162고 SEM은 둘 다 절대값은 162 M일 때와 EM일 때. 그치? 요 지역에서 그럼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 M이 더 작으니까 SM이 마이너스 162여야 되고 SEM이 162여야겠지. 그림을 그리니까 너무 명확하다는 뜻이야. 즉, 요 아래에 있는 점의 좌표가 M, 마이너스 162여야 된다는 소리고 여기가 2M, 162여야 된다는 소리고. 괜찮을까? 그치? 그럼 우리 여기가 0인 거 알고 있고 두근의 합이 15인 거 알고 있지? 그럼 여기 근도 사실 15인 거 알고 있는 거지. 그럼 내가 SN을 이렇게 한번 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고차항 계수를 우리가 아는 상태인가? 아직은 모르는 상태지. 그래서 2분의 D라고 두면 될 것 같아. 우리 공차의 절반인 거 알고 있으니까. 2분의 D 곱하기 N 곱하기 N-15 이게 우리 SN의 식이 되는 거지. 여기서 M 집어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162 2M 집어넣었을 때가 162니까 둘이 더하면 0 된다 써도 되는 거 맞아? 그럼 더해서 0 되는 관계인데 어차피 둘 다 똑같이 앞대가리에 2분의 D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미리미리 지워줘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둘이 더하면 0이다 쓸 거니까 양변 2분의 D 지운다고 해서 문제 될 거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바로 쓸 거야. 이게 무슨 소린지 알면 좋겠다. 이 과정이 그냥 나는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이런 과정들을 한번 좀 따라 해봤으면 좋겠어. 이래야 좀 수학적 계산하는 능력도 그래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좀 귀찮은 계산들을 좀 줄여야 계산이 줄잖아. 그러면 나는 실수는 사실 확률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 계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실수할 확률이 준다 생각해. 그래서 계산을 또 시험날 당위만 줄여서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 평소에 그렇게 푸는 버릇을 해야 시험날도 그렇게 풀 수 있고 그래야 좀 실수가 줄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머리를 쓰면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면 되지. 이게 0이라는 뜻이야. 그럼 사실 M까지도 지워줄 수 있었긴 하겠네. 그치? 그럼 나머지 거 다 지워주면 5M 마이너스 45가 0인 거지. 맞지? M도 지워준다고 생각하면 그럼 따라서 5M이 45니까 M은 9여야 되고 M이 8보다 큰 자연수였으니까 문제 정답에 맞는 상황인 거지. 괜찮지? 그럼 우리 아직 D를 안 구했으니까 D 구하러 가야겠네. 9, 마이너스 162 혹은 18, 162 지난다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62는 2분의 D 곱하기 9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해볼까? 그럼 플러스 바뀌고 요거 약분해주면 3되고 그럼 D가 자연수인지 뭐 분수인지는 모르겠지만 27하고 162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27에다가 6, 7에 42 하면 딱 160이 나오네. D가 나누어 떨어지는 6이었네. 그치? 공차 자연수란 말은 없으니까 그런 말은 없었어도 자연수 공차였네. 끝.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A13항이었나? 그치? A13항 물어봤지? 그럼 13항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우리가 공차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의 항만 정확히 알면 돼. 하나의 항 누구 알고 있냐면 우리 사실 S1이 A1이라는 사실 알고 있잖아. 그럼 S1으로부터 공차 12개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럼 S1이 얼만데? S1은 대입해주면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D 곱하기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7D야. D가 6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계산해주면 5 곱하기 6이 되지 않겠어? 그럼 정답 30이었겠지. 이렇게. 그래서 정답 30을 내주면 됐던 문제.
괜찮지? 이 문제도 마찬가지. 등차 수열의 합을 이차함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문제풀이가 훨씬 쉬워진다. 오케이? 넘어와서 311번, 312번 또 이어서 한번 해볼게. (311번) 문제 한번 읽어보자. A2가 마이너스 4이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이래. 오케이, 일단 등차 수열이라는 이름 붙었으니까 체크해주고, B에는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이라고 정의하겠대. 오케이. 그리고 두 집합 A, B를 다음과 같이 A1부터 A5, B1부터 B5라고 하겠대. 이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A20의 값의 합을 물어봤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AN은 무조건 1차식인 거지. 즉 AN은 DN 플러스 모시기의 형태라는 뜻이야. 그러면 BN이 AN 플러스 1이니까 이거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DN에다가 얘도 DN 플러스 모시기지 않겠어? 그럼 둘이 더하면 무조건 2DN 플러스 모시기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요거 혹시 이해돼? 결론을 놓고 보면 당연하지. 등차 수열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새로운 등차 수열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B에는 등차 수열이긴 한데 새로운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얼마인? 2D인.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겹치려면 잘 생각해봐. A1, A2, A3, A4, A5 지금 3개가 겹쳐야 되잖아.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무조건 A에서는 A1, A3, A5가 선택이 돼야 돼. 이게 2D 차이, 이게 2D 차이잖아. 만약 A2가 선택이 됐다고 하면 2D 차이가 A4밖에 없어. 그 다음에 없거든. 그래서 2D 차이가 나는 것 자체를 3개를 만들 수가 없어. 이해돼? 그래야 일단 B랑 겹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반드시 A 입장에서는 A1, A3, A5가 선택이 돼야만 한다. 그치? 그리고 요 방향으로 이렇게 갈 때 플러스 2D, 이렇게 갈 때 플러스 2D. 그 다음에 아래다가 우리 B1부터 한번 써볼게. B1, B2, B3, B4, B5 이렇게. 그치? 그러면 겹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되냐면 얘네는 이렇게 차이가 2D가 나는 거 맞아? 그치? 그럼 3개를 내 마음대로 잡을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3개를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3개를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3개를 잡을 수도 있고, 총 이렇게 3가지의 케이스가 가능하다는 거지. 맞을까? 그래서 가까이 케이스에 색깔 한번 붙여보자. 첫 번째, 이렇게 잡혔을 때 그러면 방향성은 똑같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인 주황색은 누구랑 누가 같다만 보이면 되냐면 A1과 B1이 같다만 보이면 된다는 거지. 괜찮지? 그럼 A1과 B1이 같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면 B1이 무슨 뜻인데 A1 플러스 A2라는 뜻 아니야? 이렇게. 그럼 약분하면 A2가 0이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근데 아마 문제 첫 번째 줄에 A2의 값이 마이너스 4라고 주어져 있을걸. 그래서 A2가 0일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불가능하다. 두 번째, B2, B3, B4가 각각 A1, A3, A5와 대응시킬 수 있겠지. 두 번째 케이스는 시작만 서로 겹쳐지면 나머지는 알아서 겹치겠지. 그래서 A1과 B2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B2는 A2 플러스 A3랑 똑같네. 그럼 넘길 거 넘겨주면 A2는 우리 마이너스 4인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 얘가 마이너스 4니까 얘를 1로 옮길 거고 얘는 1로 옮길 거야. 그러면 4는 A3 빼기 A1이라고 써도 되겠지. 그게 공차 두 개라는 뜻 아니야?
이렇게. 따라서 공차 D는 2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지. 공차 D가 2인 거 전혀 문제 없지. 공차가 0만 아니면 되니까. 그러면 공차인 D가 2일 때 A20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A20은 두 번째 항 마이너스 4로부터 공차 18개만큼 더하면 되겠지. 4 플러스 36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다? 32다. 이렇게. 괜찮아? 응. 마지막. B3, B4, B5가 대응될 수 있겠지. 세 번째. 그럼 A1과 B3가 대응되면 될 텐데 계산 비슷하니까 빠르게 넘어갈게. A3 플러스 A4. 그러면 A3과 A4를 전부 어떻게? A2에 대해서 형태를 표현해주면 좋겠다는 거지. 혹은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얘가 A1이니까 얘를 이렇게 보는 거야. A1 플러스 공차 2개 이렇게로. 그 다음에 약분할 거 약분하는 거야. 둘이 똑같으니까 지워. 그럼 무슨 뜻이냐면 A4 플러스 2D가 0이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A4에서 공차 2개만큼 더하면 A6 되는 거지. A6이 0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A2가 마이너스 4고 A6이 0이면 D는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정답. 이때 가능한 A20의 값은 A6인 0으로부터 공차 14개만큼 더 더해지면 되니까 14가 되겠지. 그래서 A20으로서 가능한 게 32와 14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더해주면 46이라는 계산값이 나오면서 정답은 5번 체크해 줄 수 있다는 거지.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다시 한번 잘 본인이 막혔다면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 피드백 잘해서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아. 괜찮지? 넘어와서 312번 한번 해볼까? 문제 한번 읽어볼게. 모든 항이 정수이고 공차가 5인 등차수열 AN이래. 오케이. 여기 체크해야 될 문장이 너무 많다. 모든 항이 일단 무조건 정수해야 되고 공차도 5래. 그런 등차수열이래. 오케이. 그럼 잘 생각해봐. 공차가 5야. 모든 항이 정수해야 돼. 그럼 초항도 무조건 정수해야지. 시작이 정수고 차이값이 정수라면 모든 항이 정수인 건 만족되겠지. 그래서 그런 형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연수 M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가조건 봤더니 1항부터 2m 플러스 1항까지 등차수열의 합을 구해줬더니 0보다 작대. 그럼 이거 우리 등차수열의 합 해석으로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2m 플러스 1개가 있대. 누가? 1항과 2m 플러스 1항의 중간항. 누구? m 플러스 1항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0보다 작대. 2m 플러스 1은 반드시 양수지.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a m 플러스 1이 음수라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지. 괜찮지? 그렇게 해서 나를 봤더니 절대값 am 플러스 절대값 am 플러스 1 플러스 절대값 am 플러스 2가 13보다는 작아야 된대. 그리고 a21이 24보다는 크고 29보다는 작을 때 그때 자연수 m의 값을 구해달라. 이게 문제네. 우리 얘가 음수인 거 찾았거든? 그 다음에 공차가 5인 거 알고 있거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를 알파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얘는 알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맞아? 그리고 알파 또한 am 플러스 1항의 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수일 거야. 그러면 음의 정수 몇 개 없거든? 알파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된다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직접 해보면 절대값의 합이 13보다 작을 때 몇 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해봐.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해볼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6, 여기는 4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더해주면 절대값의 합이 11이니까 13보다 작은 거 맞지? 가능하겠네.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가능하겠네. 두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 해보면 여기가 3, 여기가 7 보이지? 숫자로만 보면 숫자가 1 커진 거지. 얘 숫자 1 커지고 1 커지고 1 작아졌으니까
전체적으로 숫자의 합은 1 커진 거겠지. 아까가 11이었으니까 지금은 12가 됐겠지. 하지만 여전히 13보다 작은 건 맞겠네. 그러면 이 규칙대로라면 그 다음은 딱 13이 돼서 안 되지 않을까? 확인 한번 해보자. 가운데가 마이너스 3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일 거고, 여기가 플러스 2일 거고, 이렇게. 그럼 얘는 13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나머지는 해보나 마나 똑같은 규칙이겠지. 그래서 이제 숫자의 합이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커질 테니까 가능한 건 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겠다.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A21항의 값이 24와 29 사이에 있도록 우리가 값을 설정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지? 그럼 그 다음 항부터 한번 써보는 거야. 얘가 우리 n 플러스 2항이었던 거 생각나지? 그러면 공차가 오니까 n 플러스 3항은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 항은 1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19, 그 다음은 24, 그 다음은 29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21로서 가능한 값이 없어. 24하고 29만 있지 24하고 29 사이의 값은 없거든. 그래서 얘는 A21의 후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 이해되지? 뭐 쓴 건지? 얘는 n 플러스 2항이 3이니까 그 다음은 8, 그 다음은 13, 그 다음은 18, 그 다음은 23, 그 다음은 28, 그 다음이 뭐 33 될 텐데 여기 28이라는 24와 29 사이의 값이 존재하겠네. 그럼 얘가 결국 A2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럼 n 플러스 양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21항 20, 19, 18, 17, 16, 15, 14 이렇게 되겠지. 얘가 n번 짱이었으니까. 따라서 거꾸로 가게 되면 m 값이 14일 수밖에 없다는 걸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괜찮지? 이게 끝이야 풀이. 정수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문제가 간단했고, 가조건을 깔끔하게 n 플러스 1항의 음수이다를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정보는 뭐였냐면, 얘를 알파라고 친다면 알파가 음의 정수였어. 그러면 너의 머릿속에는 음의 정수? 되게 특수한 조건이네, 특별한 조건이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면서 까짓 거 뭐 몇 개 없는데 그냥 해보지 뭐, 이런 마인드면 돼. 마1부터 마2, 마3 해보면 딱 안 되는 게 눈에 보이거든. 게다가 문제가 뭐 모든 m의 값의 합도 아니고 딱 m의 값은 이렇게 하나만 딱 결정 지어주는 거잖아. 그러면 무조건 가능한 m 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니까 알파를 마이너스 1부터 설정하다 보면 나머지 다 안 되고 딱 정답인 거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야. 그치? 그 믿음으로 쭉 밀고 갔어야 됐다, 이 문제는. 그렇게만 생각해주면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문제니까. 그런 거 잘 못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행동 피드백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는 문제 같다. 내가 앞에서도 문제 풀 때 계속 강조했지.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은 되게 특별한 조건이다. 언제든지 너가 값을 설정하고 너 스스로 기준점 값을 잡고 점차 값을 키워 나가거나 줄여 나가면서 분명히 직접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출제자가 원하는 풀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지? 이 문제에서도 똑같은 게 적용되는 거니까 한번 잘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다음 강의에 쭉 뺄 거여서 314번이 마지막이거든. 그래서 여기까지만 풀고 우리 마무리하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 AN. 이것도 나는 볼 때 되게 중요한 조건이 두 개나 등장했다고 보는 거지. 등차 수열이기도 한데 모든 항이 자연수이기까지 하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모든 항이 자연수인 AN은 무조건 D가 양수일 수밖에 없어. 게다가 자연수일 수밖에 없어. 첫 장도 자연수, 공차도 자연수여야만 모든 항이 자연수가 가능해. 그치? 공차가 음수면 저 끝에 가면 무조건 음수 뜰 테니까 모든 항이 자연수에 위배되겠지. 그런 각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은 머릿속에 첫 장도 자연수, 공차도 자연수 이렇게 띄워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그 등차 수열이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A7이 13의 배수래. 그 다음에 K는 1부터 7까지 SK, 그러니까 S1부터 S7까지 더하겠다는 뜻이지. 그렇게 더하면 644래. 이때 A2의 값을 구하래. 그럼 이 당시에 친구들이 뭐하다 제일 많이 틀렸냐면 이거를 AK라고 착각하고 문제를 풀다가 제일 많이 틀렸어.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내가 지금 뭘 더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 지금은 수열의 합을 다시 더하는 거야. 수열의 합을 일반항처럼 생각해서 다시 더하겠다는 뜻인 거지. 이해되지?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직접 하나씩 해보자. 첫 번째 정보부터 차근차근. A7이 13의 배수니까 첫째 항 모르니까 A, 공차 모르니까 D라고 두면 A 플러스 6D가 A7이겠지. 이게 13의 배수니까 13 곱하기 어떤 값 P라고 둘게. 그러면 지금 요 시간에 등장하는 모든 미지수 A, D, P가 전부 다 자연수라는 거지. 괜찮지? 내가 둔 미지수가 어떤 미지수인지를 꼭 체크해 놓고 가야 된다. 안 써놔도 되니까 머릿속엔 항상 들고 있어야 돼. 근데 이 문제가 특히 어려워지다 보면 식이 길잖아. 그러면 맨 처음에 있었던 정보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희미해져 가긴 해. 이게 막 계산도 해야 되고 막 다른 조건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은 좀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올라와서 딱 직관적으로 보이거든. 그치? 그래서 이런 거 남기는 거 추천. 나도 그래서 웬만하면 항상 남긴다. 한 번은 무조건. 그 다음에 우리 S에는 등차 수열 합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2분의 공차의 n제곱 플러스 어떤 상수 알파 n, 어떤 1차항에서 모르니까 알파라고 둘게. 근데 알파를 우리가 사실 구할 수 있어. 왜냐면 S1은 A1이니까. 맞지? 그럼 이게 만족이 되려면 A1이 지금 우리 A지? 그래서 이렇게 둘게. 그러면 2분의 D 플러스 알파가 되므로 사실 알파는 A 마이너스 2분의 D였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써보면 2분의 D n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D 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괜찮지? SM 완벽히 결정 지었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SK니까 대입해서 계산만 밀어주면 될걸? 맞지? 요거 계산 못할 게 뭐 있어? 뭐 하겠다는 뜻이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7까지니까 그대로 갖고 와주면 2분의 D K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D K는 644다. 요거 계산 한 번만 해주면 된다는 거지. 괜찮지? 그럼 각각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이니까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2분의 D 곱하기 6분의 7, 8, 15 맞지?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D 곱하기 2분의 7, 8 이게 얼마다? 644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여기도 7, 8 있고 여기도 7, 8 있는 거 보니까 56으로 나눠 떨어지는지를 체크해봐도 한번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계산할 걸 미리 다 계산해 놓은 다음에 체크해봐도 좋을 것 같아. 먼저 체크해보면 약분할 거 빨리빨리 약분해주자. 2, 3 맞지? 이거 약분하면 2. 아 그래서 식 다시 쓰면 42D였네. 42D 플러스 여기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면 28이었네. 그러면 28A 마이너스 14D였네. 이렇게 맞지? 이게 644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전부 다 14의 배수 아닌가? 그치? 644만 14의 배수인지 확인하면 되지. 그럼 644가 14의 배수인지 5하고 5 안되네. 4 56 84 6 56이네. 아 미안해. 46. 왜 계속 5라 그러지? 46. 14 곱하기 46이 644인 거 확인했지? 그럼 양변 전부 다 14로 나누어줄 수 있으니까 14로 나누어주면
3D 플러스 2A 마이너스 D 46. 계산 이게 맞나? 어디서 계산을 실수한 건가? 잠깐만. 지금 42D. 바보네 여기. 이거 왜 갑자기 3이 됐지? 3으로 약분했으니까 3, 5, 15니까 이거 5 돼야지. 그치? 어쩐지 계산이 좀 다르더라. 70. 살짝의 계산 이슈가 있었고, 그럼 여기가 5D 이렇게 되는 거지. 여전히 2로 약분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2로 약분해주게 되면 정확한 정답 형태가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됐던 식이 A 플러스 2D가 23이다. 이러한 결론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괜찮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들고 있었던 정보가 뭐냐면 A 플러스 6D가 13P였다 라는 정보를 들고 있는 거거든. 그럼 A 제껴볼까? 어디로 몰아도 상관없어. 지금 나는 A로 몰아볼게. A는 23 마이너스 2D 니까 이걸 그대로 저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어떠한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23 플러스 4D가 13P, 즉 13에 배수해야 된다는 소리를 13에 배수해야 된다는 소리인 거지. 그러면 13의 배수인데 23 플러스 4D니까 최소 숫자가 23보다는 커야겠지. 그래서 13 곱하기 3인 39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3 한 번 더하면 52가 될 수도 있고, 맞지? 그 다음이 13 더 더하면 65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3 더 더하면 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쭉쭉쭉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먼저 파악해 줄까? 얘가 홀수 더하기 짝수니까 짝수가 절대 될 수 없겠지.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안 받아도 됐던 숫자고 우리 홀수들만 생각하면 돼. 13 곱하기 홀수. 그럼 13 곱하기 3이 39, 13 곱하기 5가 65, 13 곱하기 7이 91. 이런 숫자들. 이때 D랑 A가 모두 자연수가 가능한지만 체크해주면 되겠지. 요거부터 D 찾아보면 4D가 16이면 되지? 그럼 D가 4일 때네. 일단 자연수 가능하네. 그럼 D가 4니까 대입해주게 되면 A의 값이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A의 값은 15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만족 안 시키는 거 없지? 그럼 사실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D는 실전이었으면 볼 필요도 없는 거지. 사실 여기서 끝내면 돼. 둘 다 자연수인데 나머지 뒤에 건 안 되겠지. 직접 해보면 D가 자연수가 안 나와. 91일 때 D가 자연수 한번 나오거든. D가 17이 나와. 근데 대입해보면 A 값이 23에서 34를 빼기 때문에 A가 음수가 나와. 그래서 자연수 A라는 조건의 모순이야. 첫째 항도 무조건 자연수해야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되지.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고 나니까 문제 끝난 거지. A하고 D 전부 다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만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2니까 A 플러스 D 해주면 되겠지? 정답 19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정답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열에서 중요한 고난도 문제들을 한번 다 다뤄봤고, 그 다음 단원은 이제 그 다음 수학의 수학적 귀납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우리
들어야 되는 친구들만 잘 들어주면 될 것 같고, 스텝 5도 똑같이 할 거거든. 수열이 귀납적 정의 문제와 아닌 문제 나눠서 할 테니까 본인의 실력에 맞게 잘 선택해서 그 다음 과정도 열심히 잘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